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36회 1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션쇼 DJ 강 DJ 강민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주에 개막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꽂힌 스키 경기. 스키 선수들이 높은 곳에서 장애물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한데요. 스키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스키 선수들에게 코스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피하라고 코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부정의 개념이 없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장애물을 피해라고 하면 오히려 장애물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효과죠. 긍정형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스키 선수들에게는 장애물을 피해라기보다 눈길을 따라가라고 주문을 한답니다. 그럼 의외로 장애물 사이에 있는 길이 아주 크게 보이는 효과가 생겨나게 되는 셈이죠.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에 집중할지 가야 하는 길에 집중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은 좀 교훈적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예, 1부 시작에 앞서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황하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네.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굉장히 신변잡기나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놀았어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예. 뭐 언니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뭐랄까 특별한 일이 많이 일어나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그 근황 토크 늘 제가 똑같은 질문을 매주 한 번씩 드리잖아요. 네, 집중하세요. 네. 네? 이 질문에 가장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패션쇼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근황 뭐 우리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뭐 신변잡기도 좋고 뭐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패션쇼니까 네. 한 주간에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오프라인 온라인에 쇼핑몰에 한번 들어갔다 왔다 그랬더니 뭐 좀 달라진 게 있더라. 나는 이런 아이템을 사려고 했는데 뭐 샀다라든지 아니면 좀 비교를 한다든지 요런 얘기로 근황 토크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없으면 사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그 이슈가 없어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런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까? 세 명 다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아무튼 알겠습니다. 큰 이슈는 없어졌고. 네. 네. 우리 한태근 형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태근 변호사입니다. 이슈 있었네요. 뭐야? 좋아. 네, 죄송해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보시고 DJ 강 되게 잘하신다고. 아유, 어머니 아버님 안 정말 하셔도 훌륭하신 안 분이십니다. 하셔도 될 얘기를. 예. 올 한해 진짜예요. 복 많이 받으실 거라고 어머님, 아버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을 잘 키우셨어요. 예, 이 부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얘기하세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다만 안 좋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뭡니까? 일이 있었죠. 연휴 전에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네. 저희는 그 소송 시작할 때는 100% 이길 거라는 확신과 특허법원에서 이걸 우리한테 패소하게끔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는 100% 확신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변론이 종결됐다가 다시 변론이 재개되는 그런 액션이 있었고, 약간 낌새가 이거 불안하다 했는데, 그 설 전에 판결을 했어요. 근데 졌죠, 저희가. 아이고. 그냥 클라이언트인데. 네, 상표 등록 무효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사건인데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됐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계약도 좀 끊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표가 얼마나 그 사건을 관심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게 근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비 효과에 의해서 진짜 그렇지. 그게 저- 크게 번질 수도 있고 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고객은 그냥 덤덤히 받아줄 수도 있고 항상 어떻게 이게 어떤 나비 효과로 아 근데 요즘 오는지 저희도 더 좋은 일 있으려고 액땜하는 걸 거예요. 예, 요런,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런 공자님 말씀은 어느 분이 가르치셨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 아 좋습니다. 예. 위로하고 싶어서. 네, 우리 삐끔이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삐급이 선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그냥 물어봐요? 묻지 말아요. 아니 뭐 저는 전 부치다가요. 설 때. 설 때 전 부치고 처갓집 가서 술 먹고 뭐 화투 치고 그게 답니다. 여느 명절과 다를 게 없었다. 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따님은 올해 설에 좀 세뱃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번에 최대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중학교 가잖아. 어, 중학교 가니까 축하, 이제 축하. 많이 챙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딱 올라갈 때쯤이면 친척들도 그냥 넘기진 않죠. 가방 사라 뭐 옷 사라 이러면서 맞아요. 더 기본 세뱃돈보다 더 챙겨주는 근데 거. 애기가 좋아해요? 그 돈의 개념이 있어요? 그럼요. 오, 이제 요즘 중학생인데. 장난 아니에요. 아니 나도 똑같은 중학교 벌써- 올라가잖아. 그런가요? 네. 똑같은데 우리 애는 우리 애는 세뱃돈을 받고 용돈을 진짜요? 받으면 친척들한테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할머니한테 줘요. 음, 그래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할머니가 정금을 해주시고. 할머니가 계속 이제 제 통장 앱 통장으로 차곡차곡 쌓아둬서 아마 현금벌이랑은 제가 제일 오. 걔는 이 상태로만 쭉 해도 지 등록금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갖고 굉장합니다. 차곡차곡 그 알고 할머님께서 있잖아요, 이제 알고 모아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부모 주머니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잘 쉽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보통은 그냥 딱 받으면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할머니 다 갖다 줬어요. 최근에는 10,000원씩 込치는 거야. 그렇지. 지도 써야지. 아무튼 중학교 들어간 거 이제 축하하고 참 얼굴 본 지 좀 꽤 됐네요. 올해는 또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사실 그 이 녹음일은 구정 없어졌다 그랬지. 설날 연휴 지나고 바로 이제 목요일 날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알아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패션 브리핑도 주간 패션 시장 동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설 연휴 관계로 자료를 얻지 못해서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소소한 패션 브랜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FCG 코리아가 미국의 퍼터 브랜드 피레티를 골프웨어로 국내 런칭한다는 소식입니다. 피레티는 미국의 프리미엄 퍼터 브랜드로 세계 3대 명품 수제 퍼터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피레티의 어페럴 라인은 한국에서 최초 런칭하는 것이며 프레스티지 골퍼를 위한 하이엔드급 골프웨어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페럴 컬렉션에는 피레티 퍼터의 실버 메탈과 정교한 밀링 공정, 수동 스탬핑의 장인 정신에서 영감을 받은 스털링 실버 소재를 섬세하게 제공한 버튼과 리벳을 전 제품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모던하고 기품 있는 문장 장식을 결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정밀한 원단, 부자재를 개발하고 신제품을 적용해서 상품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또 도산대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3월 말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피레티가 이제 국내 런칭한다는 소식인데 우리 그 한별리 이사님, 네. 이 피레티의 국내 런칭 소식이 좀 솔깃합니까? 제가 이 피레트 상표권 관련해 국내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 그래요? 분쟁을 제가 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와, 그리고 이 피레트가 이제 의류 쪽은 어떤 개인한테 양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FCG 코리아 대표인가 싶어서 제가 사전에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네. 아까 근데 이제 그분은 아니고 그분이 다시 또 다른
그 지금의 FCG 코리아한테 넘긴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했겠죠. 네, 넘긴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음. 골프를 들게 하는 그 동호인으로서 음. 이 소식이 좀 솔깃해. 아니 그닥 뭐 왜냐하면 어. 피레티가 저도 이제 막 그 분쟁 때는 피레티가 3대 명품 수제 퍼터다 이렇게 썼었는데 네.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품은 아니다. 3대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버터는 핑 아닌가? 퍼터는 옛날인가? 핀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 얘기인가 봐요. 여기 좀 물려서 좀 티키타카 되면 좋은데. 미안해. 정말 얘기하세요. 패션 브리핑 이제 주간 브리핑 없었잖아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보다 이렇게 좀 뒤늦게 왔긴 했지만 2월 1일, 2일자 매출 동향을 좀 받았어요. 네. 아. 근데 별로 좋지 않아요. 왜요? 이틀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2월 1일, 2일이면 설날. 연휴 딱 전이라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연휴 이후에 좀 상승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놀림이 할 것 같고 1일, 2일밖에 적용이 안 된 거라서 네. 여성 남성복은 다 하락했고 아웃도어는 반은 하락했고 반은 상승했고 아동복은 여전히 좋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근데 어쨌든 요거는 2일차라서 무의미하고 다음 주에 제대로 나오면 그래요. 그때 다시 다음 주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무신사가 효성 TNC와 손잡고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의류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양사는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에 관련된 친환경 소재 개발과 적용에 관한 협업을 맺었는데 무신사는 올해 상반기 무신사 스탠다드에 효성 TNC의 친환경 원단 리젠을 적용한 그린 라인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에서도 상호간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무신사가 효성 TNC와 이제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인데 네. 효성 TNC는 그 친환경 소재, 리사이클링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될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를 하지 말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어떤 근데 의견이십니까? 리젠은 이제 이미 너무 많은 브랜드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게 그냥 제가 이걸 가져오긴 했으나 많이 본 기사로서 가져오긴 했으나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그럼 가지고 오지 말지. 그러니까 그럴 거 그랬어요. 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일단은 리젠은 이미 너무 많이 쓰는 브랜드였어요. 특히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내가 알기로는 노스페이스일 거예요. 노스페이스에서의 리사이클은 다 리젠을 쓰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브랜드하고는 리젠 서울, 리젠 제주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무신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슈를 더 끌 수도 있고 아니면 묻혀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무신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그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소재들을 같이 개발하고 도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칭찬해줄 만한 포인트는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뭐 리사이클이나 친환경 소재를 자주 많이 쓰고 뭐 한다는 것 자체를 뭐 나쁘게 보는 건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뭐 트렌드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던 프라이탁의 생분해 원단을 썼다고 프라이탁이 개발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차라리 지금 이게 리사이클보다는 그런 생분해 원단에 대한 것들로 바로 넘어가면 어땠을까? 살짝 아쉬운 좀 나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루이비통이 공인이 된 버질 아블로가 디자인한 나이키 에어포스 1을 공개하고 세계적인 경매 회사 소더비와 함께 한정판 200켤레를 경매에 붙인다는 소식입니다. 경매에 나온 에어포스 1에는 버질 아블로가 스니커즈 장식에 주로 사용했던 문자 그래픽 등의 인용 부호 스타일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루이비통을 상징하는 모노그램과 다미의 패턴, 천연 소가죽 파이핑 장식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버질 아블로의 에어포스 1은 루이비통 파일럿 케이스와 함께 경매에 붙여지는데
파일럿 케이스는 루이비통의 2022 봄, 여름 컬렉션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모노그램 토리온 가죽 소재를 아이코닉한 오렌지 컬러로 재해석해 제작됐습니다. 루이비통 고유의 S 잠금 장치를 화이트 메탈로 마감 처리해서 장착했고 나이키 스우시 모양의 러기지 태그가 적용됐습니다. 한정판 200켤레의 경매 시작가는 $2,000로 판매 수익금은 버질 아블로 포스트모던 장학기금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그 패션쇼에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 버질 아블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요절한 디자이너 아닙니까?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분이 이제 디자인한 나이키 에어포스 1을 경매에 붙인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사실 뭐 이게 $2,000로 지금 시작이 되지만 $2,000 그 이상 한 $20,000까지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더 갈 수도 그 있어요.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정판. 이 지금 $2,000면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240만 원. 200, 한 3, 40. 근데 그 정도는 나이키 에어포스 1 아무거나도 그 정도 가거든요. 지금 리셀가가. 그래요? 순판매가가 아니라 리셀가가. 리셀가. 그 정도 가니까 요거는 거의 그거에 한 10배 수준 가지 않을까. 10배 이상 가지 않을까. 10배 이상 가더라도 요즘에 그 리셀 시장 보면 그거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다시 몇 년 묵혀뒀다가 되팔면 그게 복권이에요. 특히 나이키 요 에어포스 1 요 라인하고 몇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 마니아들이 이렇게 수집하는 몇 가지 라인들이. 어쨌든 훌륭합니다. 예. 아니 요절한 디자이너라 이렇게 우울하게 하시는 거죠?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거죠? 예, 깊은 뜻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걸로. 예. 아니 하나는 리셀 같은 거 좀 관심 있어요? 저는 저 주변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신발 관련해가지고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오픈런이나 뭐 이렇게 막 뛰어가는 영상 맞아요. 같은 것도 화제가 됐잖아요. 이렇게 신발 사려고 네. 무슨 좀비에 쫓겨서 맞아.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아니 근데 한참 때 지금도 비슷한데 그 옛날 ABC 마트라는 데서 나이키 한정판을 거기서만 판매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이불 싸매고 거기서 맞아요. 줄 서서 사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 아는 후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취미 활동으로 해요. 근데 대기업 월급보다 요 수익이 더 크더라고요. 네. 이야. 아무튼 굉장히 그 리셀 시장이 큰데 저희가 다음에 이슈 토크로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요즘 청소년의 트렌드를 담은 이색 설문인데요. 청소년의 10명 중에 8명이 신년 운세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질리트가 운세 서비스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청소년 4명 중에 3명은 2022년 신년 운세를 이미 받거나 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지세대 사이에서도 운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주로 비대면 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인터넷 운세 사이트를 통해 운세를 본다고 답했고 운세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채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이 아닌 사주 카페나 점집에 방문한다는 답변은 15%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점수로는 타로점이 62% 1위에 올랐고 복수응답으로 별자리, 띠별 운세가 57%, 사주는 37%, 손금 9%, 관상 4%, 신점 4%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형제엘리트가 이런 설문조사도 하는군요. 재밌는 걸. 자주 하는데 재밌는 설문이 가끔 나와요. 청소년들 이제 뭐 Z세대 10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10명 중 8명, 80% 이상이 신년 운세를 본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러니 건법도사가 설치는 거 아닌가?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이러니 건법도사가 설치는 거 아. 아닌가? 예. 그거 상관없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건진법사 예, 건진법사.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건진법사. 청소년들이 사실 이런 거를 잘 안 볼 것 같은데 의외로 좀 보는군요. 근데 보는 게 이제 주로 정통적인 트레디셔널한 그런 게 아니라 사주나 맞아요. 성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타로 별자리 그런 거니까 네. 재미로 보는 거야. 재미로 오는 거죠. MBTI를 보고 그런- 타로를 그런 보고 느낌이지. 뭐 이런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우리 황하나는 이런 거 좀 봅니까? 저는 자주 본다거나 막 이렇게 챙겨보지는 않는데 그냥 뭔가 주위에서 좋다고 막 그렇게 맞아. 하면은 어. 정말?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팔랑팔랑 할 때는 있는데 그렇게 막 여기를 나는 다닌다 이런 데는 없는 점집은 가본 적은 있어요? 가본 적은 있죠. 돈 주고 이제 본 적은 있다라는 거죠. 있죠. 올해 봤습니까? 안 봤어요. 기자의 강은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 그 톡톡사주라고 그러니까 SBS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 팟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소림쌤 그분은 이제 무속인은 아니지만 명리학자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거든요. 이야. 그분이 이제 늘 월운 아. 그리고 뭐 새해 이제 됐으니까 새해 운도 이제 좀 봐주시고 명리학 관점에서 이제 보셨죠. 대부분 아까 뭐지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 다 명리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런 분 저희 그 톡톡사주에서 건진법사를 한번 다뤘는데 그분은 톡톡사주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고.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아웃도어 라인을 런칭한다는 소식입니다. 뉴발란스가 네, 새롭게 선보이는 뉴발란스 아웃도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 크리에이티브적인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품은 3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컨셉 아웃도어로 다양한 트랜디셔널 아웃도어 활동이고 두 번째는 액티브 아웃도어로 하이킹, 트레킹을 비롯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실제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라인입니다. 세 번째는 베이직 아웃도어인데요.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도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성과 캐주얼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예, 뉴발란스에서 아웃도어 라인을 런칭한다는 소식인데 런칭을 했습니까? 네. 지금 팝업 하고 있을 거예요. 아, 온라인에서 이미 팝업으로? 런칭하고 매장에는 아직까지 오프라인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구성 그 컨셉을 보니까 컨셉 그리고 액티브 그리고 베이직 이거는 뭐 굳이 아웃도어가 아니더라도 다 입힌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뉴발란스가 아웃도어 라인을 하면 이 시장의 파장 효과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뭐 별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워낙에 이제 그쪽 라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인으로 하면 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게 워낙에 대형 브랜드고 그 다음에 뉴발란스가 원래 이제 그 러닝 전문 브랜드거든요. 미국에서 런칭할 때부터 러닝 전문 브랜드인데 네. 러닝과 관련된 모든 라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그 트레일 러닝이라고 산악 마라톤 하는 거 있죠. 네네네.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세계 최고는 뉴발란스예요. 그 신발 러닝. 그리고 원래는 미국에서는 의류를 하지 않아요. 신발만 해요? 의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니폼, 러닝을 위한 유니폼 정도만 하고 이런 스포츠웨어는 안 했어요. 근데 달라졌죠. 최근에 달라졌어요. 걔네도 야구하고 야구 유니폼도 만들고 맞아요. 다 만드니까 그게 라인이 확장되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이제 라인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스포츠 브랜드로 확장이 됐는데 거기 아웃도어를 한다는 게 독이 될지 그러니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도 아웃도어 라인을 런칭했다가 접은 브랜드가 상당히 있어요. 뭐 아디다스도 그랬고 나이키는 지금도 아웃도어 라인이 있어요. ACG인가 그게 아마 아웃도어 라인일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하신 대로 뉴발란스가 최근에 그 스포츠 스포츠 팀의 협찬이나 후원사로 굉장히 많이 지금 그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아웃도어 라인을 런칭하는 게 독이 될지 악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제품을 보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네요. 수 있습니까? 네, 다음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블록체인 전문 기업 갤럭시아 메타버스와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갤럭시아 메타버스는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 판매, 유통, 관리하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의 2022년 주요 사업 전략 중 하나인 디지털 패션의 일환으로 갤럭시아 메타버스의 NFT 판매, 유통 노하우를 활용해 지식재산권을 NFT 콘텐츠로 제작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조직을 사내에 구성해 메타버스 안에서 활용 가능한 패션 아이템 제작과 NFT 아트워크 제작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디지털 채널상에서 활동할 잭시미스 브랜드의 캐릭터 제작과 이를 활용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패션 쪽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에서도 지금 블록체인과 그 업무 협약, MOU를 맺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걸 안 하면 마치 그 트렌드에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마냥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도 어김없이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그 NFT 콘텐츠 IP 확보하는 것도 이제 있고 지금 잭시믹스의 캐릭터 제작 뭐 그것도 이제 IP와 연관되는 건데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B급 인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활동들은 일단 뭘 어떻게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NFT라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세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가상의 세계 그다음에 온라인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제 후퇴하지 못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거가 됐기 때문에 NFT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는 NFT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뭐 별다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그럼 그 어떤 거를 가지고 NFT를 만들 것이냐. 근데 보통 이제 그 음원이라든지 그 어떤 유형의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데들은 뻔하잖아요. 그것들을 나만의 독점적인 것들로 온라인상에서 독점할 수 있는 게 NFT인데 디지털 패션 뭘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이게 패션이나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들과 업무 협약을 한다는 이런 보도 자료나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은 없고 그걸 독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하는 이 트렌드에 발을 담그는 형태로 좀 보이긴 하는데 뭐 조금만 뭘 할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니까 그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만약에 잭시미스라는 게 있으면 잭시미스라는 브랜드를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니까 그건 개발도 쉽고. 근데 NFT라는 건 그러니까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다. 네. 근데 이거를 패션으로 만들기에는 패션은 하나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안 되면 하나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이제 좀 다른 개념이에요. 메타버스에 진출하는 것과 NFT를 하는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요? 아니 명품, 근데 소수의 명품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그거와 명품과 비슷하게 그걸 가상 세계로 집어넣으면 그렇지. 진짜 디지털 제품
딱 하나 가지고 있다 내가. 근데 그 제시미스가 그 정도 가치가 되느냐는 거지. 아니 이제 루이비통 점점점 정도면 근데 가치는 뭐 오케이. 차치를 하고서라도 그런 걸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뉴스는 정확하고 쉬워야 되는 건데 이게 뭘 할지 이 글을 읽는 아니면 이 글을 듣는 사람들이 유추를 해야 되는 거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 케이스가 패션시장에 그렇죠. 없으니까 회사-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죠. 회사 자신도 잘 모를 건데요, 뭐 아직. 그러니까 맞아요. 이 보도자료를 쓴 제 후배도 잘 알지는 모르겠습니다.